순위 장지원의 원투펀치 254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뭐 기술도 필요하고요, 체력도 필요하고요, 성실함도 필요하고요, 전략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승부 예측이 그렇죠. 그렇죠. 네, 축구 선수라면 정말 아무리 원하고 노력을 해도 부상을 피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에 축구 자체가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참 국내외 팀들, 뭐 대표팀 다 막론하고 참 부상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상자가 많아서 또 슬픈 분이 또 여기 계십니다. 아스널은 원데이, 투데이의 일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응원하는 선수들의 부상 다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요. 아쉬움을 담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랭킹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실력은 좋으나 부상이 아쉬운 선수 탑 10을 꼽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이제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너무 옛날 선수들은 제가 뭐 보지도 경험도 못했고 좀 알만한 선수들 위주로 그렇게 한번 베스트 10을 뽑아봤습니다. 저도 뭐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 이제 별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선수들은 좀 제외했어요. 뭐냐면 부상이 굉장히 잦았던 선수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좀 고생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기량이 더 천정부지로 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이제 뛰지 못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커리어를 그래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은 저는 제외했습니다. 네, 두 분의 선정 기준을 들었으니까요. 바로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의 10위 누군가요? 네, 10위는 뭐 팬들이 유리몸이라고 부르던 조나단 우드게이트입니다. 작년에 미들스브로에서 은퇴를 했는데 98, 99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부터 19시즌 동안 수비수로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는 뭐 팬들 아시다시피 항상 많은 부위에 부상을 달고 다녔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요. 여기 다치면 또 저기 다치고 전성기를 누려야 했던 사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그때도 약간 부상을 안고도 무려 1,300만 파운드라는 이적료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갔거든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죠. 엄청난 금액이었죠. 당시로는요. 그만큼 이 실력 면에서는 우드게이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부상만 이제 끝내고 계속 출장 수를 늘리면 이 선수는 탑클래스 수비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전성기를 누려야 될 한 20살, 만 20살부터 28살까지요. 리그 20경기를 넘게 뛰었던 시즌이 단 한 시즌밖에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2006-2007 시즌에 미들스브로를 임대 갔던 그 한 시즌 빼고는 계속 중간중간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 수를 소화하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조나단 우드게이트. 그래서 아주 뭐 큰 부상 때문에 확 커리어가 꺾였던 상황은 아닙니다만 잠재된 곡선이 여기까지 했던 선수가 그냥 밋밋하게 끝나버린 이런 케이스입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네, 한 의원님의 10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또 좀 불행이 닥친 선수예요. 주세페 로시 선수가 저의 10위인데 주세페 로시 선수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뉴캐슬 유나이티드에도 잠깐 있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도 익숙한데 이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파르마에 임대 가서부터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의 전설 중에 한 명인데 그 이후에 비아레알에 입성을 해서는 4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10-2011 시즌에 모든 대회 도합 32골이나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최절정기였었고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주세페 로시 선수를 이제 중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딱 그 시점에 비아레알에서 엄청난 장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무릎에 항상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근데 이제 로시 선수의 또 불행은 뭐냐면 이 부상이 거의 회복되려고 해서 훈련에 복귀하잖아요. 그럼 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장기 부상을 막 겹치기로 당하면서 이제 비아레알에서의 그 이제 2시즌 동안은 거의 이제 출전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중요한 활약할 기회 같은 게 또 다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에 입성을 해서도 잘했어요. 2013-14 시즌에 17골을 터뜨려서 다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는데 또 거기서도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선수가 지금은 어디 와 있냐면 셀타비고에 와 있어요. 셀타비고에서는 물론 주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귀데티라든가 아스파스의 뒤를 바치는 조커로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또 장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시즌 아웃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비아레알 때부터 피오렌티나 지금 셀타비고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계속 부상이고 어느덧 이제 나이도 이제 꽤 많아졌는데 맨유에서 이 선수를 키우려고 했던 시절 그리고 파르마에 딱 입성하고 비아레알 초반 몇 시즌 그때 로시 선수가 계속 갔으면은 정말 굉장한 공격수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네. 10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계속해서 들어서 네, 앞으로의 순위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자, 9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는요. 88년생의 과거 맨체스터 시티 최고의 유망주였던 마이클 존슨입니다. 네. 마이클 존슨은 팬들 아시다시피 07-08 시즌 스튜어트 피어스 감독 시절에 스티븐 아일랜드와 함께 맨시티를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유망주 중이었고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 또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뛰면서 잉글랜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체격 조건도 좋고 기본기가 상당히 잘 발달돼 있고 패싱을 하는 센스가 매우 좋았던 미드필더입니다. 근데 이 미드필더가 10대 후반이었던 그 07-08 시즌에도 23경기 선발로 나서면서 골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만 2골도 기록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그 시즌 10대 후반부터 2007년 그 말에 부상으로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요. 08-09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에 이제 마크 휴즈 감독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맨시티가 이제 좋은 선수들 좀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출장이 마이클 존슨이 조금씩 간간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해 2009년 말에 훈련 중에 아주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네, 그러면서 시즌 아웃이 됐죠. 그리고 나서 부상 이후에 잠깐 돌아와도 이미 그 이후부터는 스쿼드에 월드 클래스 선수 몇 명과 탑 클래스 선수들이 막 섞여요. 주전자리를 들어갈 낄자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스타 군단이 돼 있었어요. 부상을 당했던 2008-2009 시즌부터 3시즌 동안 4경기 뛰었거든요. 네. 거의 뭐 놀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시즌 동안 3시즌 동안 살도 찌고 또 중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또 터져서요. 약간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아주 유망했던 유망주인데 그리고 나서 2011-2012 시즌에 레스터 시티에 임대가 돼서 재기를 노렸습니다만 역시 몸이 많이 불었고 네, 과거에 비해서 뭐 훈련량이 적고 했기 때문에 재기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나이에 그냥 은퇴를 해버렸어요. 네, 이 마이클 존슨 선수 같은 경우가 팀의 상황과 자신의 부상과 다 엇박자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재능 못 피우고 그냥 은퇴를 한 좀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네. 9위에 났습니다. 한의원님의 9위는 누군가요? 네, 저의 9위는 우루과이의 판타지 스타 알바로 레코바 선수입니다. 레코바. 레코바 선수가 사실은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우루과이 리그에서부터 상당한 재능으로 평가를 받아서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밀란에 도착을 하죠. 90년대 후반부터 도착을 해서 인터밀란에서 한 9년 가까이 뛰었는데요. 리그 20경기 이상 뛴 시즌이 4시즌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안에는 이제 여러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조 여권 그때 스캔들로 약간 징계받았던 기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 레코바 선수가 사실 개인기, 창의성 뭐 킥 능력 또 프리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거든요. 사실 뭐 우루과이가 그 이후에 디에고 포울란 선수도 있었고 지금은 루이스 수아레스라는 또 슈퍼스타 대형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레코바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루과이 현대 최근의 축구에서는 창의적이면서도 뭔가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상을 굉장히 달고 살았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꾸준히 정말 풀 시즌을 건강한 몸으로 난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고 레코바 선수도 나중에는 부상으로 계속 출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경쟁자들한테 또 이제 밀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사실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좀 더 레전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된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이 레코바 선수입니다. 네. 자, 바로 8위 가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 8위는요 1980년생 레들리 킹입니다. 네, 팬들 아시다시피 개인 기량만큼은 정말 최고의 센터백이었습니다. 대인마크 능력, 또 순발력, 또 파워, 뭐 제공권 정말 좋은 센터백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밸런스도 매우 좋고 단 하나 고질적인 무릎 부상. 네, 1980년생인데 2006년 무렵부터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누려야 될 시점인데요. 그로부터 계속 부상이 계속 많아지면서 풀타임을 뛰지 못하는 시즌이 상당히 많아지면졌고 결국은 30대 초반에 그냥 은퇴를 했습니다. 비교적 빠른 은퇴죠, 약간. 네, 좀 아쉬운 상황인데 요즘에 사실 30살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레들리 킹 선수를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가 이제 콤파니 선수예요. 이 콤파니 선수가 지금 31살 넘긴 했습니다. 사실 심적으로는 한 35, 6살까지 계속
월드 클래스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요즘 추세가 약간 레들리킹 전철을 밟는 듯한 느낌이 최근 2시즌 정도부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콤파니 선수가 그러지 않기를 지금 바랄 뿐입니다. 자, 8위 한현님의 8위는 누구죠? 네, 저의 8위는 칠레의 축구가 요즘은 나는 칠레의 비달이다. 아르투로 비달 선수 그리고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 등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반 사모라노와 바로 이 선수 마르셀로 살라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살라스 선수가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 리버플레이트부터 역시 각광을 받다가 라치오에 오게 되죠. 라치오가 당시에 뭐 아주 엄청난 호화 멤버 시절입니다. 라치오에 와서 98-99 시즌에 라치오에서 모든 대회 23골, 99-00 시즌에 17골 이랬던 아주 정말 대단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칠레 대표팀에서도 사사 라인이라고 그래서 사모라노 살라스 뭐 엄청나게 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고 좀 이제 다부진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저돌적이면서도 또 발기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부지면서도 또 순간 번뜩이는 유려한 기술까지도 갖고 있었던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74년생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이면 한창 이제 전성기 계속 누려야 될 연령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에 이제 라치오에서 잘했으니까 유벤투스가 데려가요. 근데 유벤투스에서 2시즌을 있게 되는데 2시즌 동안 합해서 리그 18경기 출전에 2골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라스 선수에게도 상당한 불행이었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좀 실망이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유벤투스 때 왜 그랬느냐? 부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살라스 선수는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이제 남미 리그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이제 축구 매니아들의 뇌리에는 조금 잊혀지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살라스 선수의 어쨌든 이 유벤투스 시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공격수였는데 이 선수를 잃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이때 커리어가 꺾였습니다. 그 원인은 부상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7위 공개하겠습니다. 장현님. 네, 저의 7위 중에 유일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요. 근데 요즘 젊은 팬들도 이분 이름을 좀 많이 아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죠? 57년생의 마크 로렌스. 해설가, 평론가, 네. 승부 예측도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죠. BBC에서 해설가 방송, 축구 방송을 오랫동안 했죠. 네, 그분 그러면서 승부예측 승률은 어떻게 돼요? 마크 로렌스는요, 저보다 좀 잘 맞춰요. 저보다 좀 나요. 리버풀 올드 팬들은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이제 리버풀 전성기 아닙니까? 그때 뭐 앨런 한슨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리버풀 수비의 완전 주축이었죠. 81년부터 88년까지 네, 그때 이제 마크 로렌슨이 리버풀에서 전성기를 누리면서 많은 트로피를 걷어 올렸습니다. 85년 이후에 그 잉글랜드 팀들이 유럽 대항전 징계를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계속 부상 안 당하고 오랫동안 활약을 했으면 리버풀의 수비가 더 강력했을 텐데 88년에요. 아킬레스건. 네, 이때가 30살인데요. 아킬레스건으로 은퇴를 합니다. 네. 네, 이 부상을 당하면서 주축 수비수였던 마크 로렌슨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BBC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어린 팬들은 그냥 예측하는 할아버지 정도로 보는 팬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리버풀의 수비의 중심이 됐던 부상 때문에 어떻게 비운의 선수가 됐던 그런 또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마크 로렌슨요. 리버풀이 진짜 트로피를 많이 들어 올렸었던 때가 실존을 했군요. 엄청 80년대 세계 최고의 클럽이었어요. 네. 실존했다는 걸 어떻게든 아니, 의심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좀 약간 전설인가? 케빈 키건, 케니 달글리시 뭐 그 시절을 의심하셨던.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안타까운 장현님의 7위 로렌스 선수 네. 들어봤고요. 한현님의 7위는 누구죠? 저의 7위는 라다멜 팔카오입니다. 네, 라다멜 팔카오 선수가 뭐 이건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데 4시즌 연속 총 30골대의 득점을 했던 선수예요. 포르투에서 2시즌 34골, 38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2시즌 36골, 34골. 이 모나코가 이제 돈 많은 클럽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팔카오 선수가 모나코에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오늘 나온 선수들의 상당 선수들이 그 이른바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부상이 크죠. 이 팔카오 선수도 결국 이제 그 부상이었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나코에서 커리어가 이제 확 죽었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별반 활약 못했다가 또 첼시에서 활약 못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나코에서 부활을 했는데 원래의 팔카오를 제가 봤던 모습과 비교하면 그래도 똑같지는 않다. 똑같지는 않다. 자, 7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더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네.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6위 발표하겠습니다. 장현님. 네, 6위는 이제 세리아를 과거에 좋아했던 팬들이라면 너무나도 유명한 피에르루이지 카시락입니다.
네, 69년생의 카시락인데요. 엄청나게 다재다능했던 공격수입니다.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였고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의 움직임 결정력뿐만 아니고 도움을 주는 측면 플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재능이 많았던 이 카시라기 선수가 유벤투스하고 라치오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98년에 29살의 나이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거액의 종류입니다. 540만 파운드. 첼시가 돈을 많이 줬었어요. 그리고 영입을 했습니다. 이 카시라기 선수가 98년에 영입될 때가 기대를 상당히 많이 모았는데 몇 경기를 못 뛰었어요. 한 10경기도 안 됩니다. 몇 경기 못 뛰고 98년 가을입니다. 웨스트햄의 이 히슬로 키파랑 충돌을 하면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 상호 계약 해지를 하죠, 첼시랑.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웠던 선수죠. 네, 카시라기 선수는. 자, 한현님 6위 바로 이어서 발표해 주시죠. 저의 6위는 뭐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토마스 로시츠키 선수입니다. 네, 정말 로시츠키 선수가 부상이 전혀 없이 깨끗한 날에는 얼마나 환상적이고 창의적인지는 뭐 많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뭐 모차르트라는 별칭도 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친 날이 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이거는 너무도 이제 불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아스날 선수들이 사실 제가 이만큼 적어왔는데 아스날 선수들은 워낙에 많아서 그냥 대표로 토마스 로시츠키 선수. 자, 이제 탑 5에 들어갑니다. 자, 장현님 5위 누구죠? 5위는요 81년생의 오원 하그리브스입니다. 아, 네. 이 선수 유명하죠. 네, 그래서 여러 위치를 또 소화할 수 있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풀백, 오른쪽 윙어, 뭐 정말 전방위적인 활약을 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 유스 시절부터 아주 재능이 많고 여러 가지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활약이 가능하고 또 기본기나 패싱 능력이나 여러 가지 킥 능력까지도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줬던 하그리브스인데 역시 부상이 발목을 잡았어요. 07-08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는데 첫 시즌에는 무릎 부상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를 꽤 나섰어요. 그래서 하그리브스의 활약을 아마 그 시즌에 팬들이 많이 기억을 할 텐데 문제는 그 다음 시즌이죠. 08-09 시즌에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의 뭐 경기를 거의 소화를 하지 못했죠. 2010-2011 시즌에 시즌 중에 울버햄튼전에 복귀를 했는데 시작하고 몇 분 만에 또 부상을 당했어요. 아마 팬들이 그 경기 기억할 겁니다. 재기하기 이제 힘든 상황이 됐죠. 그래서 수 시즌 동안 기다렸습니다만 결국은 뭐 재기 못하고, 네, 경기도 거의 뛰질 못하고 첫 시즌 빼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리고 재기해 보려고 맨체스터 시티 입단까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포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8-09 시즌부터는 거의 경기를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27살쯤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이미 사실상 뭐 선수 생활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 됐었다. 네, 그래서 오원 하그리브스 부상 때문에 안타까운, 실력이 정말 좋았던 선수인데 네. 제가 5위에 놨습니다. 네. 한현님의 5위는 누구죠? 네, 하그리브스 선수와 약간 공통점도 있네요. 독일 선수가 나옵니다. 제바스티안 다이슬러 선수. 네, 제바스티안 다이슬러 선수인데 다이슬러 선수도 워낙에 유명해요. 특히 이제 유로 2000 전후로 그렇게 강했던 독일 축구가 갑자기 희망이 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뻥축구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쵸? 멤버가 창의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뭔가 클래스 높은 선수도 좀 없어 보이고 이제 그리고 클래스 있었던 선수들은 다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졌고 이제 그런 시절에 독일의 희망, 독일의 알렉산드로 델 피에로, 독일의 데이비드 베컴 그렇게 불렸던 선수가 제바스티안 다이슬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슬러 선수가 독일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었는데 그래 독일의 희망은 당연히 어느 팀이 데려오겠습니까? 이 선수가 원래는 뮌헨글라트바흐와 이제 헤르타 베를린이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데려왔잖아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5시즌을 있었는데 5시즌 동안 리그 경기 총 출전 횟수가 62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보면은 굉장히 적었던 거죠. 계속 이제 무릎이 일단 문제가 생겼었고 계속 이제 그 부상이 재발하고 재활에만 사실은 쏟은 시간이 다이슬러 선수가 더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 선수한테 뭐가 왔느냐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이슬러 선수가 이제 2006-2007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를 더 이상 2007년에 못하게 되는데 요즘 보면은 약간 마리오 괴체 선수가 조금 다이슬러 선수에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 아까 이제 수비수들 말씀하실 때 콤파니 선수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괴체 선수도
어서 빨리 그 유망주 시절의 그 위용을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슬러는 특히 우리 국내 팬들이 유로 2000 때 아주 인상 깊게 봤을 거예요. 무언가 독일에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센세이셔널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출연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도 무릎 십자인대. 네, 이 부상이 되게 컸고요. 중간에 잠깐 재기하려고 바이에른 뮌헨에 나왔는데도 또 부상당하고 그러다가 2006년 뭐 이럴 때 챔피언스리그에 잠깐 나온 적도 있어요. 다시 재기하려고 네. 몇 경기 나올 그때 이미 체중이 많이 불었어요. 체중도 불고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은퇴했죠. 저는 2위입니다. 아, 네. 네. 바이슬러. 어쩐지 설명을 좀 길게 하셨어요. 예. 네. 자, 4위는 그럼 누군가요? 세리아 팬들은 정말 추억의 이름일 겁니다. 지안루이지 렌티니. 밀란 가기 전에 토리노 시절 10대 후반부터요. 이탈리아에서 거의 안정환급 인기였어요. 네. 제일 몸값 비싼 선수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네. 돌파도 잘하고 슈팅이나 킥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미래의 판타지 스타 계열에 분명히 들어가는 이름이었습니다. 렌티니 선수가요. 그래서 1992년 이 선수가 22살 때인데요. 당시에 1,300만 파운드가요. 이적료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이적료 신기록 신기록 수립자 세우면서 중에 한 명입니다. AC 밀란에 입단을 했어요. 첫 시즌은 네. 괜찮았어요. 이 선수가 상당히 화려한 플레이도 보이고 뭐 돌파 능력, 득점에도 가세해주고 하면서 AC 밀란에서 첫 시즌을 적응을 하면서 이탈리아 대표는 계속 뛰고 있었고 93년 여름 프리 시즌에요.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네, 렌티니 선수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선수들과는 또 조금은 다른 케이스죠. 네, 두개골이 네. 골절돼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 선수는 거의 죽었다 살아났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한 시즌인가 한 시즌 반인가 끝나고 돌아오긴 했는데 과거의 상태가 완전히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밀란에서 그래도 기량이 워낙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간간히 출장을 시켜줬어요. 렌티니 선수를. 그러면서 한 두 시즌인가 기다려줬습니다. 네. 근데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잘했던 폼을 회복을 못해서 결국은 아틀란타죠 이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부리그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하긴 했었어요. 하부리그 가서 선수 생활했는데 그 정도 급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렌티니 선수는 대형 교통사고 때문에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무너진 케이스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현님 4위는 누구죠? 네, 저의 4위는 미들스부르 팬들이 아직도 아마 이 선수를 엄청나게 사랑할 겁니다. 주니뇨 파울리스타 선수입니다. 브라질 선수가 이 당시 90년대만 해도 잉글랜드 리그에서 정말 건너가는 것도 흔치 않았는데 가서 또 맹활약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니뇨 파울리스타 선수는 정말 미들스부르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크지 않은 작은 브라질리언이었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카우트가 됐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갔는데 거기서 그 첫 시즌에 잘 나가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정점의 커리어로 이제 치닫고 있었는데 종아리뼈에 엄청난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부상을 입힌 선수가 미첼 살가도 선수예요. 살가도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살가도 선수가 셀타비고 선수였고 이 살가도 선수의 백태클에 이 주니뇨 선수의 이 정강이 이 종아리가 크게 이제 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니뇨 선수의 커리어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좀 꺾였다. 물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복귀해서 아틀레티코에서도 뭐 괜찮은 활약을 했는데 그 다음 시즌에는 또 아틀레티코가 강등이 되는 바람에 이제 또 팀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나중에 이제 미들스부르에도 한 2번 정도 더 복귀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주니뇨 파울리스타 선수는 정말 브라질 선수의 테크닉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살가도 선수에게 당했던 그 부상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똑같은 주니뇨 선수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느낌을 갖고 있고 사실상 그 이후 아틀레티코 이후에는 사실 커리어가 좀 죽었는데다가 뭐가 또 아쉬우냐면은 사실 그때 주니뇨 선수의 상승세라면 98 프랑스 월드컵에 나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상 당했던 때가 98년 연초라서 못 나오게 된 거죠. 월드컵을. 그래서 주니뇨 선수가 좀 더 글로벌하게 정말 월드 클래스로 설 수 있는 그 시기를 부상 때문에 놓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봤을 땐 전반적인 하향세가 분명했다라는 생각에서 주니뇨 선수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4위에 올려놓으셨고요. 자, 장현님의 3위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조금 익숙한 선수를 렌티니 대신에 순위를 올려 3위에 지금 놨습니다. 83년생의 딘 애쉬턴. 2006년 그 겨울 이적 시장 1월에 웨스트햄이 노리치 시티에서 전반기에만 10골, 두 자리 골 이상을 넣었던 챔피언십이었죠. 당시 노리치 시티가 공격수 딘 애쉬턴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적료가 무려 725만 파운드. 당시로서 상당한 고액이었어요.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잉글랜드에서 무조건 딘 애쉬턴은 대표팀 이제 넘버원 공격수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선수가 엄청나게 파워도 좋고 슈팅이 뭐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위치 선정에서 약간 앨런 시어러를 연상시킨 듯한 그러한 어떤 결정력도 있고, 그리고 이적하자마자 실제로도 웨스트햄에서 7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초반 임팩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해 이제 시즌이 끝나고 여름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집이 됐다가 훈련 중에 발목 골절상을 당하는데요. 그거 당하고 보통 골절상이 몇 개월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선수는 시즌 아웃. 아주 심한 골절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2006-2007 시즌 한 시즌을 그냥 통째로 날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기 이후에 07-08 시즌에 복귀가 되긴 했습니다만 또 중간에 부상을 또 당합니다. 근데 리그 부상 기간이 좀 있었음에도 리그 2자릿골 또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기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도 2골 넣고 출발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발목 부상 당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게 상당히 심각한 수술이었습니다. 거기서 은퇴.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실질적으로 만 26살의 선수 생활이 끝났습니다. 상당히 아이고야, 비운의 네. 선수입니다. 딘 애쉬턴 선수. 네. 아무리 상당히 아쉬운 네, 선수예요. 재능이 있고 그래도 사실 부상 앞에서는 정말 당해낼 수가 없네요. 재간 네. 없습니다. 3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3위는 팬들의 네. 논쟁이 여전히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나아요? 원조 브라질리언 호나우두가 나아요? 원조 호날두 말씀하시죠. 원조 호나우두 선수, 로날도 선수, 이제 새로운 펠레가 나타났다, 새로운 축구 왕제가 나타났다, 그러한 소리를 들었었던 선수고, 실제로 요즘은 우리가 호날두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와 리오넬 메시 선수 때문에 감각이 좀 없잖아요. 한 시즌에 50골, 60골, 70골들을 넣으니까. 그런데 호나우두 선수가 96, 97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49경기 47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제 스카우트가 됐겠죠. 야심의 모라티 구단주의 인터밀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레코바 선수 말씀도 드렸는데 인터밀란 팬들과 그 당시 모라티 회장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의 연속의 나날이 굉장히 사실은 길었던 인고의 세월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 정말 믿고 스카우트해온 선수들이 부상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에 와서 이 호나우두 선수가 큰 부상을 뭐 연이어 한 2차례 정도를 당하죠. 또 그 이후에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또 엄청난 결정력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또 거꾸로 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전설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팬들이 이 추앙에 맞지 않았던 그 호나우두의 모습은 사실은 그 인터밀란 시절에 큰 부상 연이어 당한 이후에는 그때가 진짜 전성기였는데. 그렇죠. 나이가, 약간은 이제 나이로 보면 그 스타일과 모습이 조금 변한 상황이 됐죠. 물론 그 클래스는 어디 안 가기 때문에, 클래스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호나우두 선수는 아주 공포의 공격수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사에 남을 만한 이 공격수였는데, 이 부상 때문에 아주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 네. 자, 바로 이어서 한현님 2위. 네, 저희 2위가 네. 제가 다이슬러기 때문에 네, 한현이 바로 바로 갈게요. 2위를 해주시죠. 혹시 장지현 의원님의 저의 1위가 1위일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아닙니까? 마르코 마르코 반 바스텐. 바스텐. 네. 장 의원님이 하세요? 반 바스텐 선수. 뭐 네. 반 바스텐은요, 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실력만 봤을 때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로 봤을 때 팬들 아시다시피 아약스부터 AC 밀란 시절까지 골도 엄청나게 많이 넣고 뭐 여러 가지 트로피도 많이 들어올렸습니다. 유럽 선수권 대회, 챔피언스 리그 뭐 3번의 우승. 27살에 무릎 수술을 받고 2시즌 정도 재기를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은퇴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7살에 은퇴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한 35, 6살 정도까지 커리어를 이어가서 계속 활약을 했으면요, 그러면 역대 최고의 공격수 넘버 무조건 아마 1, 2, 3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런 선수였을 겁니다. 반 바스텐이요. 네, 1위입니다. 근데 부상 때문에 근데 너무 일찍 부상이. 은퇴했죠. 네. 한준희 의원님도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네. 설명이 있으신가요? 항상 우리가 이제 제2의 누구라는 게 붙을 정도면 그 제1의 선수는 굉장히 위대한 선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나 뭐 이런 선수들 항상 나타나면은 항상 제2의 반 바스텐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크면서도 유려하고 아주 창의적인 스타일의 드문 유형의 공격수였는데, 근데 이 선수가 사실은 젊은 시절, 아주 어린 시절 아약스 때부터도 부상을 사실은 조금 조금씩 달고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발목이
그 어린 유망주 때부터도 발목이 별로 정말 유연하긴 좋지가 한데 않았어요. 좀 예. 약해서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경의를 또 표하는 부분은 그 발목 같은 데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려한 발기술 같은 거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유려한 공격수였는데 마지막 두 시즌은 아예 그냥 통으로 날리면서 결국은 이제 부상에 항복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선수만 남겨놓고 또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이분을 1위로 놨는데요. 지스트 퐁텐 네, 선수. 퐁텐 선수. 네, 퐁텐 선수는 58년 월드컵을 정의 내리는 가장 상징적인 이름은 소년 펠레입니다. 펠레의 등장과 그 센세이셔널한 그 어린 선수의 플레이를 봤던 지구촌의 사람들. 그게 이제 58년 월드컵을 정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월드컵에서 한 월드컵 13골을 넣었던 선수가 있으니 지스트 퐁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펠레 다음으로는 아마 이 58 월드컵을 정의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지스트 퐁텐일 거예요. 한 월드컵에서만 넣은 골로는 이 13골 뭐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고 실제로 이 퐁텐 선수가 그런데 뭐 골만 많이 넣느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발재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육각형 아주 완벽한 공격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대 영상은 저도 뭐 제한된 그 흑백 영상밖에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들어진 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퐁텐 선수를 넣은 이유는 이 선수가 커리어를 1962년에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3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반바스텐 선수와 대체로 비슷한 연령에서 커리어가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퐁텐과 이제 비견될 만한 다른 영웅들이 있잖아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라든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뛰었냐면 40살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페렌치 푸스카스 선수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근데 푸스카스 선수도 30대 후반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퐁텐 선수의 그 정말 플레이메이커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레이몬 코파 선수, 그 선수도 30대 후반까지 뛰었어요. 이 시대의 선수들, 위대한 선수들이 사실은 뭐 별 일이 없다면 꽤 오래 뛰었습니다. 그런데 퐁텐 선수는 20대 후반에 커리어가 끝났어요.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퐁텐이 더 커리어를 이어갔다면 우리가 아마 스트라이커들의 지금 축구사를 정리하는 아마 리스트의 순위도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고, 퐁텐 선수가 더 많은 국제대회, 더 많은 클럽 대회를 소화하면서 뭔가 더 전설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28세 한 그 정도의 이제 커리어가 끝났어요. 부상 때문에. 네. 참 1위를 발표하고 이렇게 숙연해지는 주제는 또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력은 좋으나 부상이 아쉬운 선수 탑 10 순위를 저희가 매겨봤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